초음속 포탄을 쏘는 전자기창 대포다. 레일건. 일단 이 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레일 두 개 사이에 고압 전류를 흘려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든 다음에 포탄을 초고속으로 쏴준다.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레일이라는 것이 선이 두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이제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전파를 엄청난 고압 전류가 흐르고. 그럼 화약으로 쏘는 대포가 아니군요. 그렇죠. 전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레일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쏴주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이 포탄을 넣는 것이죠. 네. 이 포탄이 이 양쪽의 다른 방향의 전류를 이어주는 유일한 지금 도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튕겨나가가지고 그 전류 강력한 고압 전류의 힘에 의해서 네. 전압이 발생해서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탑10에서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레이저포. 네. 레이저포와는 또 다른 건데 전기를 쓰는 건 똑같지만 레이저포는 레이저를 쏘는 거고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실제 포탄을 튕겨서 던져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레이저포는 이제 그 항공기에 네. 실을 수 있게 돼 있지만은 네. 현재 이 레일건은 항공기에 실기가 힘든 것이 네.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레이저포는 이제 배터리 가지고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저거는 뭐 최소 25메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항공기에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사거리가 지금 350km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350km면 이게 웬만한 미사일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460km 사거리로 개발 중에 있다. 이 개발 중이면 곧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즘 미사일. 제즘 미사일이 370km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 포탄 하나가 제즘 미사일 같이 멀리 날아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포탄의 속도가 마 7.5예요. 제즘 미사일은 아음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마 7.5나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쏘면 바로 그냥 그 목표물에 떨어진다. 쏘면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포탄이 떨어진 다음에 소리가 한참 있다 들리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이제 제즘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론 위력은 양쪽이 다 다르죠. 제점 미사일이 네. 하나가 엄청나게 더 강하지만 네. 그것은 이제 격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격추가 되지 않죠. 요격이 네. 되지 않죠.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레일건을 갖다가 저기 쏴서 레일건으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나 이 중거리 미사일 정도까지는 이제 요격까지 할 수 수 있다는 있군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7.5 정도로 마 7.5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의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정도는 뭐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일건, 그 위력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경제성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재명 차장. 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습니까? 레일건 스마트 포탄이 한 발 쏘는데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동급 무기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동급 무기로 만약에 함대지 미사일 쏜다 네. 그러면 무려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한 발이.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쏘면 한 발에 20억에서 25억 정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결국 40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위력이 동급 점술 함대지 미사일로 목표물을 타격할 때의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전술 함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 중량이 250kg입니다. 네. 근데 이 레일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 몬스터의 그 레일건의 탄도 중량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250kg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그 정도 된 미사일이죠. 그래서 위력은 함대지 미사일이 좀 세지만 네. 문제는 함대지 미사일은 마하 1이 안 되는 아음속 미사일이고 아음속 미사일이다 보니까 요격 격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레일건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현존하는 또는 앞으로 계획된 어떤 무기 체계로도 요격이 되지 않고 네. 또 요격은 고사하고 탐지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거의 한 발 가지고 어떤 핀포인트 즉 창문 하나로 완전히 딱 그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딱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요, 최근 서해안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서해안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이 남포조선소를요, 이 스텔스 구축함이 공격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해안 쪽에 위치한 북한의 남포조선소, 지금 이곳에서는 북극성 3형 개발이 한창입니다. 대여섯 발 정도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스텔스 구축함이 출동합니다. 400km 정도 밖에 있으면 북한에서는요, 레이더로 잡을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어떤 레이더로도 400km 밖에 있는 것은 탐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사거리 400km 가까이 되는 레일건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가도 물론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지만 이 밖에서 남포조선소를 향해 레일건을 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죽고 없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레일건이 이제 포탄이 작고 그래서 위력은 작지만 네. 워낙 속도가 빠릅니다. 네. 미사일 같은 경우에 몇 분에 한 발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군함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해봐야 네. 불과 몇 발 안 돼요. 그런데 이 레일건 같은 경우에 몬수람 같은 경우에 이 레일건을 928발을 탑재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1분에 10발씩 쏠 수가 있습니다. 네. 포탄 하나에. 네. 그 포 하나에. 근데 네. 포가 두 문이 탑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문 가지고 1분에 20발을 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싱 선수가 훅 한 방 날리느냐 아니면 스트레이트성 잽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때려버리냐. 네. 그런데 훅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전혀 보이지 않는 네. 스트레이트성 잽을 가지고 수백 발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스텔스 구축함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도 나왔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네. 이 현재 두 쪽밖에 없지만 네.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네. 해책을 전부 다 우리 한반도 해역에다 배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네. 이 상원에서도 제주 해군기지에 네. 이 주말특급 구축함을 배치를 네.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하자 네. 이런 답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렇게 위력적인 대포, 저거를 왜 다른 구축함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왜 이 스텔스 구축함에만 장착을 하는지, 원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지스함에도 달고 다른 구축함에도 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만 달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 차장.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거의 원자력 발전소의 한 하루 용량, 그러니까 발전 용량의 한 12% 정도를 배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은 원자력, 그러니까 그런 전력 발전할 수 있는 함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레이건 배포를 쏘고 이런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멀티급 정도의 규모가 돼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주말특급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보다 한 1.5배 큽니다. 또 한국 해군 이지스함보다 2배로 커요. 그래서 그 큰 것이 다 이 전력 생산하는 것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냐면 네. 최근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660메가와트의 연간 네. 생산량이. 그런데 이 주말트에서 하나 생산하는 게 25메가와트, 12%입니다. 그러니까 군함 한 척이 핵발전소 하나의 12%의 전력을 생산해내니까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해내면서 바다 위를 달리는군요.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배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미군의 보유 무기들은 하나씩 꺼내 볼수록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무기까지 또 등장하게 만들까요? 바로 북한 김정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순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유정 기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진짜로 이런 공고를 냈어요? 50마리 5천만 원 줄 테니 10개월 안에 구해갖고 와라? 네, 저런 공고를 실제로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경북 영양군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국립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여기서 복원해서 우리나라 한국 고유종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그 생물에 관련해서 지금 멸종위기와 관련된 생물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소똥구리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나오고 굉장히 찾기 쉬울 것 같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지금 소똥구리군요. 네, 맞습니다. 수똥을 굴려서 저렇게 그 보관해두고 하는 그 곤충인데 네. 저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국내에서 정말 발견되기 쉽지 않아서 50마리를 가져다 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공고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 소똥구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교회에만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웬만한 데 가면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벌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제가 만약에 지금 몽골 가서 저 50마리 그냥 주워 담아갖고 오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 어떻게 하고 몽골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 휴가 내고 가야죠. 휴가 내고 5천만 원이 생기는데 솔깃한데요? 황순우 앵커는 안 되죠. 왜요? 왜냐면요, 이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순우 앵커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휴가 내고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내고 몽골 여행 갔다가, 뭐, 별도 보고, 뭐, 초원을 말 타고 달리다가, 똥구리네? 하고 네. 잡아가지고 오면 나라에서 돈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소똥구리가 외국에서 가져오는 동식물이니까 우리나라 검역도 통과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검역 통과하기 전에 이미 몽골에서 가지고 나올 때도 채집 반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채집 반출 허가 받으려면 아무나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이 낙찰받은 계약자만 채집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낙찰도 아무나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무역 수입업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금지품 수입 허가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 무역업자들만 입찰 가능하고 네. 그 사람들 중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몽골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받고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다시 검역 통과하고 아유, 굉장히 많은 복잡하네요. 단계를 아유, 왜 이렇게 거쳐야 되지 복잡해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순욱 앵커는 아무리 휴가를 내셔도 몽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격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없으니까 거죠. 일반인들은 아무리 쇠똥구리 50마리 잡아와도 환경부가 돈을 안 주는군요. 검역을 통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환경부 돈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몽골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아, 그렇죠. 여행객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소똥 굴리는 소똥구리가 지금 멸종된 이유가 소똥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똥 굴리는 소똥구리가 소똥 때문에 멸종됐다. 이거 뭐 어떻게? 그렇죠. 참 재밌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네. 예,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 소똥구리가 그 소똥을 굴리는 저 장면을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건 운동회 할 때 공 굴리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자기보다 막 더 큰 소똥을 그렇죠. 만들어 굴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보통 한 60년대, 70년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소를 키울 때 그냥 들판에다가 네. 그냥 묶어놓고 그냥 키웠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70년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대량 사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료를 소한테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 항생제가 들어있는 똥을 소똥을 소똥구리가 먹으니까? 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똥구리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항생제를 먹은 소의 소똥 가지고는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죽으니까. 그래서 네. 특별히 복원센터에서도 특별히 목장이랑 계약을 해서 그냥 방목한 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소가 자연 상태의 소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소똥구리는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먹은 소똥을 먹어서 지금 멸종이 됐군요. 정말 황당한 아이러니컬한 이유인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작진이 질문을 소똥 굴리는 소똥구리가 소똥 때문에 멸종됐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에서요. 입찰을 낸 게 소똥구리뿐만이 아닙니다. 꽃사슴에 대한 입찰도 냈습니다. 아니, 꽃사슴 그러면 정말 아주 여리여리하고 미모의 어떤 것. 웨일건은 한국에 실기가 힘든 것이 네.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레이저폰은 이제 배터리 가지고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저거는 뭐 최소 25메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항공기에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사거리가 지금 350km를 날아간다고 하는데 350km면 이게 웬만한 미사일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460km 사거리로 개발 중에 있다. 이 개발 중이면 곧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인가요? 그래서 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즘 미사일. 제즘 미사일이 370km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 포탄 하나가 제즘 미사일 같이 멀리 날아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포탄의 속도가 마 7.5예요. 제즘 미사일은 아음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마 7.5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쏘면 바로 그냥 그 목표물에 떨어진다. 쏘면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포탄이 떨어진 다음에 소리가 한참 있다 들리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이제 제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론 위력은 양쪽이 다 다르죠. 제점 미사일이 네. 하나가 엄청나게 꿈속 포탄을 쏘는 전자기창 대포다. 레일건. 일단 이 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레일 두 개 사이에 고압 전류를 흘려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든 다음에 포탄을 초고속으로 쏴준다.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레일이라는 것이 선이 두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이제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전파를 엄청난 고압 전력이 흐르고 그럼 화약으로 쏘는 대포가 아니군요. 그렇죠. 전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레일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쏘아주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이 포탄을 넣는 것이죠. 네. 이 포탄이 이 양쪽의 다른 방향의 전류를 이어주는 유일한 지금 도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튕겨나가가지고 그 전류, 강력한 고압 전류의 힘에 의해서 네. 전압이 발생해서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탑텐에서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레이저포. 네. 레이저포와는 또 다른 건데 전기를 쓰는 건 똑같지만 레이저포는 레이저를 쏘는 거고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실제 포탄을 튕겨서 던져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레이저포는 이제 그 항공기에 네. 실을 수 있게 돼 있지만은 네. 현재 레일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이 남포 조선소를요. 이 스텔스 구축함이 공격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해안 쪽에 위치한 북한의 남포 조선소. 지금 이곳에서는 북극성 3형 개발이 한창입니다. 대여섯 발 정도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스텔스 구축함이 출동합니다. 400km 정도 밖에 있으면 북한에서는요. 레이더로 잡을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어떤 레이더로도 400km 밖에 있는 것은 탐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사거리 400km 가까이 되는 레일건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가도 물론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지만 이 밖에서 남포조선소를 향해 레일건을 발사하고 남포조선소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목표물을 타격할 때의 가격보다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전술 함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 중량이 250kg입니다. 네. 근데 이 레일건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몬스터의 그 레일건의 탄도 중량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250kg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그 정도 된 미사일이죠. 그래서 위력은 함대지 미사일이 좀 세지만 네. 문제는 함대지 미사일은 마하 1이 안 되는 아음속 미사일이고 아음속 미사일이다 보니까 여격 격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이 레일건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현존하는 또는 앞으로 계획된 어떤 무기 체계로도 여격이 되지 않고 네. 또 여격은 고사하고 탐지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은 거의 한 발 가지고 어떤 핀포인트 즉 창문 하나로 완전히 딱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딱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요. 최근 서해안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서해안에서 잠수함 더 강하지만 네. 그것은 이제 격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이것은 절대로 격추가 되지 않죠. 여격이 네. 되지 않죠.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레일건을 갖다가 저기 쏴서 레일건으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나 이 중거리 미사일 정도까지는 이제 요격까지 할 수 있다는 있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7.5 정도로 막 7.5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일건, 그 위력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경제성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재명 차장. 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습니까? 레일건 스마트 포탄이 한 발 쏘는데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동급 무기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동급 무기로 만약에 함대지 미사일 쏜다 네. 그러면 무려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한 발. 전술 함대지 미사일을 쏘면 한 발에 20억에서 25억 정도.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결국 40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위력이 동급 점술 함대지 미사일로